연예가 정보 사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네, 반갑습니다. 네, 하이스쿨로 다시 돌아온 개그맨 이동엽, 오락부장 이동엽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몇 주 만에 다시 찾아온 이동엽 잡으러 온 분기반장 이다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결같이 연예가 하이스쿨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 등굽은 소나무 같은 그런 청소반장 하경원입니다. 야, 원래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그렇죠. 아, 저는 매주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난주와 진행자들이 하나도 안 겹쳐.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네. 그러네. 오늘도 거의 뭐 저희 유인 활동하는 겁니까? 지난주에 유재필, 이태영 유인하고 방송을. 이번 주에는 이동엽 유인이시에요. 니리 남매. 우리 작고 잡히는 톰과 제리 같은. 저희가 이제 녹음 전에 잠깐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 유닛, 이 두 유닛의 차이점을 이 지난주와 전에 방송을 해보니 좀 떠오르더라. 굳이 짚으려고 그러십니까? 아니, 아까 그거 사답 아니었어, 사답? 짚어줘야죠. 아니, 뭐 지난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유재필 씨와 이 이태영 씨의 진행 뭐 궁금하시잖아요, 사실. 네, 그렇죠. 굉장히 뭔가 좀 그 깔끔했다. 깔끔한 진행. 네, 깔끔한 진행이었지만 진행. 근데 좀 재미는 좀 없었다. 재미없다. 두 분 다 뭐 이렇게 되게 무난한 말씀만 하시고. 그렇지. 좋은 얘기만 하잖아. 지난주에 또 국기 소식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필 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막 활약을 하시다가 이제 동엽 씨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려운 얘기가 나오면 말을 안 하죠. 걔는 실제로 또 활동하고 있잖아요. 연예계 쪽에서. 그리고 이제 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듣다가 또 취임새를 넣기에 좀 애매한 소식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든 깔끔하지만 좀 마가 많이 뜨는 그런 방송이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하면 뉴스 프로그램 같았겠네요. 재미는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 이다운 기자님이 또 풍부한 또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네, 그렇죠. 말만 많은 거 아니고? 아니. 이 안에 진행하기 되게 편해요. 두 분이 계속 얘기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제가 뭐 딴 거 하려고 준비하려고 이제 막 시간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싸워.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또 준비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또 이게 또 편집하는 입장에서는 분더기가 많다는. 너무 재밌는데 좀 쓸모없는 얘기도 많다. 그러니까 많이 던진다는 거죠. 그만큼 많이 던지는데 또 확률이 좀 약간 그날 다르다. 오늘은요. 오늘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확률을 좀 높이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저도 모니터를 제 나름대로 자체 편집을 해서 왔어요. 그래요? 네, 오늘은 제가 오늘 연예가 뉴스들을 딱 봤거든요. 제가 들어갈 때만 딱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요 멘트를 딱 따가지고 나중에 그러지 마세요라고 할 때 한번 넣어주세요. 검증을. 만약 그거는 끝까지 채필이 오케이까지 했어. 채필이 보다가 이건 초반에 약속하고 안 맞잖아요. 제가 또 지 얘기하는 지 얘기에 또 그때 약간 그 멘트로 딱 넣어주시면 알겠어요. 긴장되네. 한번 정제된 우리 또 방송인 이동엽 씨 못한다에 100원 걸겠습니다. 100원?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에는 약간 오늘 또 걸렸네 이렇게 할 것 같은. 아니 그 예측은 좀 다 빗나갈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뭐 어쨌든 이태영 씨 안 나오신 거는 축하드릴 일이 오늘 좋은 일로 안 나오신 거죠. 맞아요. 광고를 찍는 광고 찍는 여자야. 이태영이가 일이 없다 해도 굵직굵직한 저런 큰 걸 터뜨리네. 그래서 태영 씨는 그런 얘기 했어요. 동엽 오빠 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재필 씨도 잘한다. 재필 씨 잘한대요? 동엽 씨가 오면 약간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요? 이런 저희끼리 얘기도 해보고. 뭐 그런 얘기 해봤죠. 다행히 근데 재필 씨가 더 바빠요. 바쁘고 한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굳이 여기 나올 필요 없어. 정확하게 이렇게 또 둘 다 너무 슬픈데. 이래나 저래나 둘 다 너무 슬픈 건데. 굳이 여기 욕심 안 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좀 처음이었는데 확실히 한밤에 또 메인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한방에 한밤으로 가고 싶네요. 그렇죠. 네. 여기 버리고. 여기는 당연히 여기서 공부해서 한밤에서 그렇게 들렸는데. 아니 한밤을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여기서 공부해가지고 공부한 거를 진짜 속에서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마치 두 분의 얘기 또 내 얘기처럼 쓱 이렇게 하면 이게 녹화가 또 저희보다 늦어요, 그죠? 그렇죠. 늦고. 그러니까 연예에 관련된 어떤 정보, 뭐 이런 시사 프로 이런데 저를 좀 불러주시면 참 좋겠다. 공부가 돼 있다 이제. 그렇죠. 군더더기만 버리면 바로 바로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동엽 씨의 매력은 군더더기예요. 그래? 그럼 딴 데 가지를 못하잖아. 깔끔한 동엽 씨의 매력이 없지. 그러니까 이런 팟캐스트 방송 이런 데 참 잘 어울린다. 그래서 아직까지 편집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 가면 좀 쉽지 않다. PD들이 일단은 손댈 게 많아서 되게 귀찮아합니다.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일단 뭐 이제 이번 주 그 이단 기자도 오랜만에 나왔잖아요. 맞아요. 이단 기자가 진짜 오랜만에 봤어요. 이단 기자도 되게 바빴는데 오랜만에 스튜디오 나오신
좀 소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되게 반갑고 좀 사실 오랜만에 얼굴들을 다 보니까 뭐 하선배와 같이 보지만 태영 씨 못 봐서 조금 아쉬운데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굉장히 좀 기분이 좋네요. 나 깜짝 놀란 게 이다운 기자 늘 보다 보니까 그냥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는데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악수를 딱 청하더라고. 오랜만입니다. 딱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한 판 또 잘해봅시다. 제가 많이 한번 저격해보겠습니다. 뭐 우리는 일적인 관계다 이런 거를 딱 상징하는. 아직까지 선을 딱 걷더라고. 악수를 딱 하면서. 뭐 친해지기는 우리 아직 좀 그렇지 않나요? 뭐 이런 거. 또 서로. 우리 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한번. 그럼 시작을 빨리 하시죠. 예, 지금부터.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도 굉장히 또 이제 드릴 말씀들이 많고 사실 이제 어제까지 뭐 오후까지 또 정했던 아이템하고 또 달라지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네, 맞아요. 가장 먼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이서원 씨 관련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많더라. 이서원 씨가 누구냐 뭐 이런 분들도 사실 많아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그냥 뉴스를 잘 안 보신 분들은 이 상황을 또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서원 씨가 사실은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송중기 씨, 박보검 씨 소속되어 있는 블러썸 엔터테인먼트의 차기 주자. 그렇죠. 신예죠, 신예. 네, 그래서 기사에 보면 제2의 뭐 송중기 이런 것도 그런 얘기도 많이 떴어. 사실 이제 블러썸 엔터는 그 어떤 그 남자 배우들 알짜배기 정말 인기 많은 남자 배우들을 아주 소수로 기르는 소수로 서포트하는 기획사로 유명한데 그 기획사에서 이제 차기로 미는 그 친구가 바로 이서원 씨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이서원 씨의 행보를 그동안의 활동을 보면 엄청난 서포트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당대 최고 뭐 좀 청춘 스타들이 하는 음악 방송 MC를 배우 그게 블러썸 계속 해왔죠. 네, 그렇죠. 뮤직뱅크 MC를 소율빈 씨랑 송중기 씨도 그때 송중기, 박보검 씨 다 했어요. 네, 다 했었었죠. 그렇죠. 네. 예, MC를 했었고 또 드라마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했었어요. 사실은 이서원이 누구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은 약간 낯선 이름인데도 아시겠지만 병원선이라는 하지원 씨 나왔던 그 드라마에서는 두 번째 남자 주인공으로도 나왔었고요. 송곳 저는 기억나거든요. 송곳의 그게 데뷔작이었죠. 그렇죠. 2015년 송곳의 작품이. 송곳이 그때 잘 됐거든요. 방송이. 맞아요. 그래서 2015년 데뷔한 그 신예 치고는 굉장히 많은 방송과 또 얼굴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매주 보여줄 수 있는 음악 방송 MC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좀 열심히 서포트를 받아왔고 영화에서도 그 뭐 대장 김창수라던가 이런 영화에서도 얼굴을 내민 친구죠. 근데 이게 어제 저녁이었죠. 그 16일 저녁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로 처음에는 A 씨 익명으로 나왔어요. 이제 유명 MC 겸 배우 A 씨 하고 이제 A 씨가 이제 성추행 혐의로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라는 이제 기사가 떴고 이제 다들 이제 기자들 사실 실시간으로 여자 연예인 누군가가 궁금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피해자. 일단 A 씨가 이제 가해자니까 A씨가 누구냐. 근데 이제 어쨌든 처음에는 이름이 실명으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A 씨가 누구냐, 이 남자 유명 MC 겸 배우 A 씨가 누구냐. 기자들 이제 시작할 때 달리기 시작된 거죠. 시작. 일단 그 이제 알아내라. 가해자를 찾자. 해서 근데 약간 기자들은 조금 다른 마음도 있었어요. 그 기사가 8시인가 7시에 나왔는데 다들 퇴근할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A 씨로 나와서 제발 실명을 깔 거면 내일 아침에 깔아. 제발. 지금 까는 순간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다시 회사로 돌아가야 되니까 제발 내일 아침 7시도 좋다. 6시도 좋다. 내일 아침에 깔아라고 했는데 까졌죠. 1시간 만에 다시 같은 매체에서 이름을 실명으로 거론해서 이서원 씨 사태를 보도를 했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제 지난달 8일에 동료 여자 연예인을 성추행하고 이후 흉기로 위협해서 입건됐고요. 이 사건을 담당하는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이서원 씨가 그 경찰에 잡혀왔을 때도 술에 취해서 굉장히 난동을 부리고 난폭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한테도 욕도 하고 막 이렇게 폭행을 가하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런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뭐 저도 기사를 보긴 했는데 그 동료 여자 연예인을 좀 이렇게 잘 뭐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그분이 거부하자 뭐 남자친구한테 여배우 남자친구도 오고 이러면서 좀 일이 좀 커졌다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자 뭐 흉기로 협박하며 뭐 이렇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좀 이게 정확하게 취재가
뭐 각자 자기들끼리 뭐 전화 통화를 해, 그 상황을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좀 말이 조금씩 다르긴 다른데 어쨌든 어떤 흉기나 뭐 이런 것들 진짜 들긴 들었던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술자리에서 흉기를 들었다라는 건 이제 흉기는 여러 가지 단어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요. 뭐 사실 술 먹고 있던 술병만 잘못 거꾸로 들어도 흉기가 될 수 있고. 아니 무선 같은 거를 들고 있어도. 그런 겁니까? 저는 흉기하니까 왠지 칼만 생각하는 게 생각했거든. 근데 어쨌든 흉기라는 거는 그 사람을 위협하고 가해하려고 가해하려는 목적으로 든 도구기 때문에 그 의도는 그게 뭐 술병이든 우산이든 상관없이 그 의도는 굉장히 불순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입건이 된 거죠. 광진경찰서 입건이 됐는데 지난달 얘기였죠, 그죠? 네, 지난달 이제 4월 8일이었어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지난달 8일이었는데 이서원 씨가 그 이후에 어떠한 그 자숙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한 달 동안 계속 활동을 이어갔다라는 것. 또 하나는 SNS에서도 굉장히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을 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 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속사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근데 이제 뭐 소속사는 몰랐나요? 뭐 이제 소속사는 이 보도 당시에 몰랐다. 그러면 반대로 개인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몰랐다. 그런 일을 경찰서에 그 친구가 갔다 오면 그 뭐 담당 기자들도 그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조사받으러 이제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자들이 몰랐나요,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때 출입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뭐 사회부 담당이나 이런 경찰 담당이니까 사실 이서원 씨라고 하면 연예를 좀 취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누군가 싶은 얼굴 조금 생소하긴 하죠. 때문에 더 몰랐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성취가 된 게 지난 2일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면서 다뤄지면서 이게 이제 그 검찰 출입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포착이 돼서 보도가 된 건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또 드라마를 촬영 중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TVN에서 지금 방송에 예정된 어바웃 타임이라는 그 작품에서 이성경 씨하고 이제 약간 이제 러브라인을 만들 예정이었고 오늘 제작 심지어 오늘 제작 발표회가 예정돼 있거든요. 2시에. 그러니까 이 제작진 입장에서는 제작 발표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면 홍보할 수 있는 가장 뭐 좀 적극적인 기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날짜를 앞둔 저녁에 주연 배우의 이런 악재가 터지면서 정말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이거 처음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도의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속사 입장에서는 뭐 이 배우의 사생활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걸 충분히 좀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과실이 있는데다가 그러니까 뭐 출연 계약을 하면서 촬영을 실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찰까지 송치가 된 사안을 좀 감춰왔다는 게 약간 이게 좀 도의적인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배우뿐만 아니라 이 배우를 관리하는 소속사에도 약간 좀 비난의 의견이 좀 많아지는 게 많은데 이 사안 때문에 결국에 이제 어제하고 오늘 연달아 이렇게 두 프로그램에서 이제 입장이 나왔는데 이 어바웃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서원 씨의 출연 분량을 삭제하고 또 대체 배우를 섭외해서 재촬영을 들어가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뮤직뱅크 측도 조금 전에 10시에 공식 입장이 나와서 하차를 시키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이제 라붐 출신의 솔빈 씨가 MC 두 분이 맡고 계셨는데 남자 자리에는 스페셜 MC를 계속 당분간은 기용을 방금 하는. 또 나온 소식 중에 하나는 솔빈 씨까지 동반 하차를 확정을 했다. 아예 판을 이제 그러니까 새로 바꾸겠다. 그리고 남자 MC 때문에 여자 MC도 피해를 입는 직업이 날아간 거예요. 일이 날아간 거죠. 한 번씩 이런 경우가 라디오 이렇게 남녀가 같이 진행을 하다가 남자분이 음주로 걸리거나 그러면 여자 혼자는 못하니까 그 남자 여자 두 분을 다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프로그램이야 MC 바꾸고 아직도 한 뭐 얼마 정도 그 기간이 있으니까 하면 되는데 드라마는 제작 발표회를 할 정도면 이미 한 기분량을 많이 찍어놓은 거거든요. 4회 정도는 기본적으로 찍어놨겠지. 그리고 대부분 제작 발표회는 방송 일주일 전에 잡는 게 통상적이라서 그러면 그 찍어놓은 분량을 일주일 만에 다시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부분만 그러면 몇 개만 딱 바꿔가면서 찍지 않을까? 그렇게는 새로? 하겠지만 이서원 씨가 뭐
뭐 제작진들은 아니라고는 했지만 사실 이서원 씨가 남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분량이라서 네, 분량이 또 여자 주인공하고 붙는 주인공들하고 또 붙어가지고 이렇게 걸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걸려 있는 신이 많으면 그 걸려 있는 배우도 다시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지금 상황이 또 뭐 그때하고 컨디션이 비슷하냐? 장소도 이어져야 되니까. 그렇지. 헌팅이 가능하냐? 그 뭐 예를 들어서 카페를 섭외해서 다 드라마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놨다 그러면은 다시 또 해야 되는 상황. 아 그러네. 제작비도 많이 들고. 그죠. 이거는 진짜 제작사 입장에서는 진짜 소속사나 이런 그럼 소속사 측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송구학을 따름이고 반성을 자숙하겠다라는 짧은 내용의 이제 메일만 보도 자료만 보내서. 근데 이런 또 이제 사실 할 말은 없을 거예요. 뭐 소속사에서도. 그쵸. 개인의 또 사생활이고 이거에 대해서 뭐 23살, 22살 먹은 성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들도 마음이 답답하겠지만 뭐 이제 보는 그 대중들이나 기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소속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개 하나 이렇게 돼서 이미지 실추된 게 아니라 드라마나 뭐 방송 프로그램에도 크게 지금 뭐 피해를 입혔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게 일어났던 장소가 어쨌든 이성원 씨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술집에서 일어나서 뭐 그분이 갑자기 술을 취해서 뽀뽀도 하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일어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단둘이 간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까? 뭐 요거는 뭐 오피셜은 아닌데 근데 뭐 이건 말하면 안 되겠다. 말하면 안 되나? 네. 너무 이건 오피셜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방송 끝나고 말해드릴게요. 따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그런 상황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저는 좀 의아스럽고. 근데 사실 대중의 궁금증은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을 보는 일반적인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피해를 입혀서 어떤 처벌을 받느냐 이런 게 궁금하지만 대중적인 시선에서는 과연 그 여배우가 누굴까? 누구고 일단 그 여배우가 남자친구가 있다는데 그 남자친구 또 그럼 연예인인가 아닌가? 남자친구 있는 여배우가 왜 그게 왜 먹었을까? 이런 데가 궁금증이 생기는 그리고 뽀뽀할 정도면 벌써 박차고 나갔어야 되는데 아예 모르는 되는데. 사이는 아닐 거고 술은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사이인 둘이 갔나? 여럿이서 갔나? 이런 궁금증이 나올 수 있는데 여럿이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성원 씨의 아. 사안을 분명히 좀 대중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행동이라고 본다면 일단 당분간은 이분의 행동 자체에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여자 배우는 피해자니까 2차 피해를 또 2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배우라고 해서 뭐 교제를 안 하려는 법은 없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엉뚱하게 이분의 신상이 알려지거나 이분의 이런 사생활이 알려지면 오히려 이 사건이 흐려지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이서원 씨에 대한 행동을 제대로 봐야 하는 입장에서는 입장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궁금하시더라도 좀 이 사건에 집중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사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아까 대중들이 사실은 좀 궁금해하죠. 궁금해하잖아요. 궁금해할 거예요. 나도 궁금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저도 대중인가 싶어서. 그렇죠. 어쨌든 이 사안이 빨리 좀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그 이제 검찰에 넘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과연 재판으로 갈 것인가는 이제 추후에 나올 예정이니까 좀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좀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장윤정 씨가 둘째 출산했다. 그러니까 둘째. 야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희의 대열에 합류했어요. 그죠? 저희 둘. 일단 장윤정 씨 출산 소식을 좀 가져왔는데 일단 다둥이 클럽. 동엽 씨도 저도 이제 다둥이 아빠인데 둘만 있어도 이제 다둥이가 됩니까? 네, 이제 둘만 있어도 다둥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셋이었는데 이제 좀 적어져가지고 워낙 이제 저출산이라. 장윤정 씨 책도 이제 16일 날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장윤정 씨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 중인 KBS 예능 노래가 좋아 오프닝에서 직접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현재 이제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첫째 아들인 연우군, 도연우군이 태어난 후 4년 만에 새 가족을 맞아들이게 돼서 남편인 도경환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정말 즐겁게 하고 있고 일단 그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장윤정 씨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는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순산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두 분은 이제 2013년에 결혼을 해서 거의 다음 해 이제 도연우 군이 출산을 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출산 과정이 좀 공개가 돼서 많이 좀 장윤정 씨가 막 갓난아기한테 이제
자기가 막 의지하게 되는 본인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면서 막 눈물도 흘리시고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벌써 이제 연우 군이 4살이 됐고 4살. 둘째가 나오게 됐다. 네. 둘째 아빠 입장에서 좀 축하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아, 사실은 첫째보다는 또 둘째한테 관심이 더 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또 첫째에 대한 뭐 친근감이 더 생긴다. 뭐 요즘 시너지 효과가 있다. 네. 첫째, 둘째가 있음으로써 이 첫째하고의 또 사랑도 돈독해지면서도 또 둘째에 대한 애정이 또 확 커지고. 보통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이제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하나 정도 아기가 있는 부부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만약 둘째가 생기면 첫째에 대한 사랑이 좀 나눠질까봐. 그러니까 첫째에 대한 사랑이 100이면은 둘째가 나오면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아니겠지만 뭐 한 30 정도라도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럼 첫째를 다 온전하게 못 사랑해 주는 거니까 그게 걱정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동엽 씨도 그런 생각 하시겠지만 생각해 보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나오면 100짜리를 또 갖고 나오더라고. 맞아요. 사랑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 안에 100을 2번을 줘야 되는 사랑이 버거워. 한계가 사랑이야. 100이 한계라고 친다면 또 다른 100을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만들어야지라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애를 딱 만나면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힘들어지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랑이 나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그 둘째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저는 와이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둘째는 항상 귀여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첫째보다 영원히 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언이네. 네, 그러니까 명언 제조기신가 봐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둘째는 첫째를 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더 어린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그 나름의 귀여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2배의 사랑꾼이 되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힘들어요? 네, 가시죠. 목이 메이시는. 나는 애기 생각하면 제 인생이 진짜 열심히 좀 살려고 하면 사랑을 그쪽에 주다 보니까 그렇죠. 힘들어지는 걸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얘기가 나오지 않네. 뭐 또 기쁨도 생기잖아요, 그죠? 뭐 기쁨이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 그 기쁨보다는 힘듦이 좀 더 크네요. 아직까지는. 나 진짜 지치네. 혜린이 아버님 힘내세요. 첫째만 있을 때만 해도 이제는 첫째가 좀 많이 컸잖아요. 이제 수월해졌어 많이. 그잖아요. 근데 둘째가 들어오니까 아유, 또다시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조금 힘든. 그렇죠. 요령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이런 에너지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또 이게 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래도 또 키워놓으면 효도할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 둘이서 놀게 되는 타이밍이 되면 좀 편하대요. 그게 이제 예뻐 보인다고. 혜린이랑 목이 혜원이가 자주 메이시나 봐요 지금. 지금 애생남 이 대단한 부성에 시름이 커지네요. 좋은 아빠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소식도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이번 소식은 그 또 다원 기자가 좀 얘기를 잘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제 또 화제가 되는 소식이에요. 이게 이제 윤시현 씨, 신세현 씨 열애설 관련 소식인데 확실합니까 그거? 그 요거를 이제 다원 씨한테 이제 저희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비하인드를 쓰지 않았어요. 단독 비하인드를. 네. 한번 여기서 한번 또 비하인드를 쓰지 않은 비하인드가 또 있습니다. 그걸 한번 또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연예인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모르는 직업,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혹은 좀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은 연예부 기자라 그러면 연예인 너무 맨날 만나서 좋겠어요. 뭐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연예인이랑 친해서 너무 좋겠어요라고 하지만 만나기 힘들어. 사실은 만나기 힘들어. 만나기 힘들어? 아니 만나죠. 만나고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난 못 봐. 나는 일반 사람들 본인이 연예인인데. 난 그 대중들에 같이 있다 보니까. 연예인들 지나가면 저도 같이 연예인 누구 왔다고 이렇게 같이 보게 되고 백화점 가서 막 놀라고 심지어 같이 활동했던 개그맨들도 요즘 만나잖아요. 연예인 만난 느낌으로 걔가 막 걔한테 조심스러워지고 점점. 아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명 친해지는 연예인들도 있고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싶은 연예인들도 있고 하지만 만나다 보면 애증으로 변하는 애증의 스타들이 있는데 저도 몇 명 있죠. 근데 그 중에 아마 이제 윤시현, 진세현 씨도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애증의 관계가 될 것 같다. 왜 애증이 돼버려서 갑자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사실 이제 윤시현 씨, 진세현 씨 열애 기사를 제가 썼는데 이거 재밌는 비하죠. 이 윤시현 씨, 진세현 씨 얘기는 사실 이전부터 좀 제보가 계속 들어왔어요 저한테. 이분 두 분이 이제 TV조선 대군 사랑을 그리다라는 드라마를 같이 찍고 거기서 이제 연인으로 호흡을 했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몇이 또 저랑 친한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건너서 아는 분들도 있어서
초반부터 얘네가 조금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초반부터요? 네, 드라마 초반부터. 네.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증언은 원래 윤시윤 씨가 그 캐스팅 라인업에 없었는데 진세현 씨 캐스팅을 되고 주상욱 씨가 캐스팅이 된 뒤에 그 캐스팅 이제 2위라는 역에 대해서 이제 캐스팅을 물어봤을 때 진세현 씨가 적극적으로 윤시윤 씨를 추천을 했고 그럼 벌써 그 전부터 뭐가 있었다라는 이제 사람들의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거기서 좀 감이 와서 이제 취재를 해봤는데 그 현장에서의 행동들이 굉장히 좀 의문점들이 남는 행동들이 굉장히 많았다고들 해요. 예를 들면 둘이서 이제 밥을 먹을 때도 둘만 먹고 둘이 갑자기 사라진다던가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었고 뭐 서로 얼굴을 되게 애틋하게 촬영이 안 하는 카메라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서로 뭐 얼굴을 굉장히 애틋하게 매만지거나 장난을 치고 막 서로 그윽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특히나 약한 진세현 씨가 티를 조금 많이 내고 싶어 했다라는 얘기를 이게 이제 이정 기자한테 들렸다는 거죠. 자꾸 저한테 자꾸 알려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또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제 뭐 배우 인터뷰하는 배우들이나 아는 배우 거기 출연하는 아는 배우들한테 둘이 그렇다며 했더니 사실은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하면서 이제 또 알려준 비하가 예를 들면 뭐. 윤시윤 씨가 차기작이 지금 뭐 친애하는 판사님께요. 그 차기작이 아직 공론화 되기 전에 기사도 나오기 전에 TV 대군 그 감독이 대군 감독이 야 너 뭐 차기작 뭐 그거 한다며 뭐 그거 맞지? 친애하는 판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근데 갑자기 윤시윤 씨가 좀 당황을 하다가 네 이러더니만 진세현 씨한테 가서 내가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해. 뭐 아직은 정확하지 않아서 확실해지면 너한테 먼저 말하려고 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들은 다른 배우들은 굳이 뭐 일반적인 관계라면 할 굳이 뭐 미안해 할 필요도 없는데 다른 배우들은 저렇게까지 파트너를 다음 작품의 스케줄까지 맞추면서 이렇게 파트너십을 하나라고 찍고 안 보는 배우도 많으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는 같은 소속사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뭐 어떻게 이동엽 씨도 코너 같이 찍는 코너 패밀리들한테 다음 코너 나 이거 할 건데라는 얘기들을 저는 같이 숨겨요. 그들이 배 아파할까봐. 그죠. 밝혀줘도 아니라고 일단은 방송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아니고 방송 나갔을 때는 한 번 가는 거야. 뭐 동엽 씨가 약간 야박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정상인 거죠.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같은 남녀 배우라도 사실은 동료 겸 경쟁자이기 때문에 뭐 업계의 룰이었죠. 그래서 아무리 듣고 있어도 이상한데 결정적으로 이제 두 분이 그 어떤 캐스팅이라던가 이런 그 안에서의 얘기도 그렇지만 이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를 둘이 이 드라마 들어오기 전부터 이제 좋은 관계인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놓고 이제 이정 기자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제 어제 분위기는 뭐였냐면 거의 뭐 이제 다른 뭐 이런 분위기는 사실 이제 이 관련 기사를 쓰고 나면 뭐 기사가 이제 완성되는 과정까지는 사실 100% 완성이라고 이제 보통 기자들은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확인을 통해서 진짜 다 확인이 끝나고 인정이 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데 약간 쓴 기자 입장에서 이제 맥이 빠지는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 확인도 되고 어느 정도 체크도 됐지만 본인들이 다 부인하면서 다른 매체에서 뭐 초고속 부인, 뭐 해프닝 이런 식으로 정리될 경우 그때는 약간 좀 쓴 기자 입장에서는 약간 맥이 빠지게 되는데 일단 지난 그 어제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갔단 말이죠. 자 그것도 이제 또 비하인드가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 비하인드가 있었죠. 사실 이제 윤시윤, 진세현 그 소속사 중에 한 곳이 저랑 또 친해요. 친한 소속사에 대부분 그리고 그 소속사들이 다 이제 스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 그러니까 거의 뭐 1인 기획사 같은 느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어떻게 힘들게 사는지 아니까 약간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실 기사를 쓰기 전에 기사를 내보내기 전에 친한 분한테 먼저 귀띔을 했어요. 나갈 거다. 근데 원래는 귀띔을 안 하는 부분 경우도 있고 확실하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본인한테 확인하는 절차가 거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제가 이제 그래요? 이거 기사 나가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그 저랑 친하지 않은 반대편에 친하면은 곤란한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기자 입장에서는. 근데 그 소속사에게 이분이 알렸는데 그 소속사가 갑자기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가자마자 자기가 생각했던 그
그 단어들 센 단어들을 막 바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양쪽 소속사 전부 다 기사 나간 건 알고 있었고 그 관련된 대응 멘트도 준비를 이미 바로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제 기사는 마치 아닌 것처럼 된 건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저도 하나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그때 당시에 진세현 씨 인터뷰를 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인터뷰장에서 막 그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저희 선배를 특파원으로 갑자기 아니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다른 것보다 이 그 소속사끼리 알아서 딱 마무리해서 내는 공식 멘트를 알고 싶진 않고 당사자의 반응을 정말 궁금했거든요. 딱 보면 알잖아요. 네, 당사자 반응을 체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장소라서 인터뷰 시작하고 30분 만에 그 기사를 쐈죠. 그럼 이제 중간에 그 기사를 검색하고 그 안에서의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선배가 이제 또 그걸 갖고 이제 기사를 쓰셨어요. 우리 선배가 쓰고 있네. 진세현 씨 이제 기사 나오자마자 그 관계자가 잠깐 귓속말을 하니 인터뷰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서 한동안 얘기를 하다가 굉장히 생글거리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면서 어머 저도 그 소문은 들었어요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정리가 된 거네요, 그죠? 네, 누가 봐도 그렇죠. 갑자기 이제 표정이 바뀌었어요. 네. 당황하다가 갑자기 웃으면서. 근데 이제 그 소문을 누구한테 들었냐? 미용실 원장님한테 그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소속사 사람이 되는 얘기는 누가 봐도 그죠? 그 자리에서 야 너 이런 거 났어. 지금 들어오신 분한테 들은 거죠. 들어오신 분한테 들은 건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근데 절대 아니에요라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저도 모태솔로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 기사로 연애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은 것 같아서 좋아요라는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 본인들 입장을 정리해 보면 약간 뭐 강한 부인은 또 아니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걸 왜 밝히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소속사만의 그 색깔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히나 진세현 씨 소속사는 어떤 그 여자 연예인의 그런 열애서나 이런 결혼설 열애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하는 소속사고 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열애 기사를 썼는데 두 양측 모두 똑같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부인을 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신인 배우인 고원희 씨, 이하율 씨였어요. 실명이 나오네요. 네, 근데 절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똑같이 그 직원들을 다 확보하고 있었거든요. 논현동 어디에서 둘이 밥 먹고 있었고 뭐 서로 얼굴을 뭐 어떻게 맞잡고 있었고 고원희 씨가 얼굴 좀 맞잡네요. 자꾸 맞잡죠. 이자원 씨가 보는 고원희 씨가 이제 이하율 씨의 소속사로 옮기려고 막 고민까지 하고 있다. 그걸 털어놨다. 이런 것까지 했는데 둘 다 뭐 사실 묵은 뭐 황당하다 이렇게 했는데 고원희 씨가 정확히 4달 뒤인가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갑자기 저 고백할 거에 있어요 하면서 저 이하율 씨랑 사귀어요 이러는 거죠. 근데 전 또 그때 당시만 해도 똑같은 분위기였어. 기자들이 막 뭐 이제 저와 이제 친분이 없는 분들이겠지만 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은 바로 기사를 안 쓰시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단 기자가 괜히 이런 기사 쓸 것 같진 않은데 이게 뭐가 있긴 있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고 미안하지만 자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매체 데스크가 이렇게 쓰라고 해서 이렇게는 나갈 것 같아요. 라고 다들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보시는 분들이 그러세요. 있네요. 근데 뭐 저는 이런 거 있어서 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랑 안 친한 사람들은 뭐 신났죠. 뭐 초고속 박살 뭐 난리 났어요. 근데 정 기자가 약간 이악 물고 얘기하고 있는. 아니 괜찮아. 재밌는 친구들이죠. 근데 그 이제 난 얘들이 나중에 윤시윤 씨랑 진세현 씨가 인정하면 이제 아니 근데 그때도 재밌었던 게 그 고원희 씨랑 이하율 씨랑 인정을 했는데 또 그 기자들인지 모르겠으나 뭐 용기 있는 고백 뭐 이래요. 무슨 용기 있는 고백이야. 내가 이미 몇 달 전에 얘기했는데. 근데 누가 썼다 이런 거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그냥 저도 그런 걸 이제 몇 번 겪어서 사실 사진이 없으면 요즘은 잘 인정을 안 하고 찍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럼 일단 뭐 때를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그러면 뭐 완결했다기보다는 일단 두 분 사이에 뭐 이제 이 기사 이후에 뭐 교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 만나는 사이든 아니든 간에 만나는 사이였으면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뭐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진세현 씨 말대로 좀 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좀 저희가
좀 확실하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나름의 취재를 통해서 이제 얘기한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만일 사실로 나왔을 때 그때 뭔가 우리가 그때 거짓말을 하지 않았구나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굉장히 바람이 굳이 또 남녀 사이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신수지 씨인가요 그때? 그분처럼도 될 수 있으니. 그분은 왜 또 그 이름 꺼내? 기껏 좀 치유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힘이 조금 있어 또 조수혜 아나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싸우려고 둘이. 나 저 딴 거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좀 뒷얘기가 포함된 이런 또 유세윤 씨와 진세현 씨 기사인데 사실 이게 뭐 저희도 기자긴 하지만 이 텍스트로서 보여지는 기사 외에도 정말 좀 이렇게 말로 설명드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비하인드가 굉장히 그리고 많죠. 상황에 따라서는 또 기자 입장에서 이렇게밖에 좀 정리할 수 없는 입장이 있고. 근데 사실 제가 그런 그 증거 코멘트들을 따로 잡아서 또 한 번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좀 1인 기획사고 저랑 또 친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했고 또 그분도 저한테 아우 자꾸 분위기가 이렇게 몰아가서 어떡해요 막 미안해요 뭐 이런 뭐 미안해요 제가 미안하죠 이렇게 좀 잘 마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간에 뭐 이분들의 행보를 좀 쭉 지켜봐야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만난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 라고 이제 응성을 부릴 수 있는 그때 말했더니 아니라더니 근데 뭐 그런 제목까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왔어. 근데 뭐 다음 주가 이제 사실 베트남 다낭으로 포상휴가를 가세요. 이 대군 팀이 뭐 그 직후에 뭐 헤어질 수도 있고요. 남녀 사이 모르는 아니지 거니까요. 거기서 더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더 신나가지고 둘이. 아이 그러겠어요.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남의 눈도 있는데. 어색해질 수 있죠. 그래도 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제 저희가 또 계속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또 이제 또 연예가의 또 소식이 좀 감동적인 소식이 또 있었어요. 김숙 씨가 한번 울었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제 김국진 씨하고 강수지 씨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스몰 웨딩을 진행하는 이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지난 15일 방송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서로 알게 되신 25년 만에 이제 결혼으로 부부가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에서 이게 결혼식을 이게 진행한다는 게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뭐 이게 뭐 리마인드 웨딩이나 아니면 또 그 결혼 그때 적정한 시기에 못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해주는 그런 그림은 있었지만 실제 결혼식을 방송의 형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좀 하게 된 거는 진짜 좀 의외였고 또 그만큼 더 그게 좀 저도 뭐 방송을 보긴 했지만 그게 뭐 좀 편집을 뭐 자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두 사람의 진심이 좀 전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래서 왜 두 사람이 방송 제작진으로 하여금 이 결혼식을 보여줘도 좋겠다고 마음을 먹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감동을 주는 분의 결혼식이 좀 있었어요, 그죠? 저는 방송에서 만나서 방송에서 결혼까지 했다. 이례적인 것 같아요. 되게 좀 뭔가 따뜻해 보이고 사실 강수지 씨라는 분이 되게 요정이었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죠. 하수빈 씨 뭐 하수빈 씨 뭐 그런 요정이었는데 그러다가 뭐 나이가 좀 있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실패도 보고 뭐 그런 모습도 보면서 또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강수지 씨 좀 센가?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렸을 때 봤을 땐 요정이고 그렇죠. 되게 뭐 착하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또 뭔가 느낌에 제 이미지는 좀 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김국진 씨가 또 그게 딱 있으니까 뭔가 중화되고 저는 제2의 션과 정혜영 부부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의 좀 좋은 느낌의 커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두 분은 이제 2015년에 불타는 청춘에 출연해가지고 출연자로서 만났는데 사실 이 이제 열애와 관련해서도 약간 좀 뒷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기사가 제가 알기로는 더 팩트에서 나온 걸로 강영 부장이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사가 나오고 나서 원래 이제 제작진도 알고 있었지만 숨겼던 거죠. 그걸 방송하지 않고 그랬다가 이제 뒷얘기를 전하는 과정에서 그 두 분이 이렇게 헬멧을 쓰고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다가 아 맞아요. 그죠? 그게 약간 드라마 장면 같은 그런 영혼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촬영 장면은 아니었고 네, 그냥 이제 뭐 카메라 돌아가고 이제 약간 스탠바이 과정에서 그냥 얘기한 거였는데 이게 뭐 누가 뭐 드라마라고 연출한 건 아니지만 진짜 어떠한 드라마보다 좀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맞아요.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는 장면이 그러면서 이제 강수지 씨 서로 바라보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참 이렇게 두 분의 이런 또 이전 사연까지도 더해지면서 드라마보다 더 현실이 드라마 같다는 느낌을 줄 정도로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실제로 또 뭐 좀 어렵게 마음을 열었던 두 분이었기 때문에 많이 좀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저희가 쓰기도 했지만 집도 따로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날짜도 나오면서 과연 이 결혼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이제 많은 관심이 가봤었는데 결국에는 양수경 씨가 진행하는 그런 자그마한 그 촬영장에서 꽃을 들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딱 나오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좀 연출이 됐어요, 그죠? 김수 씨가 울었다는 그런 어디서 들었어요? 아 그게 아니라 SNS에 올리셨어요? 이제 뭐 그 장면을 보시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게 또 기사가 됐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그거 올린 줄 알고. 김수 씨가 그러면 TV 화면을 찍으신 거예요? TV 화면을 찍고 그게 어떤 코멘트를 달았는데 본인도 막 가시면 되잖아요. 김숙 씨 마음은 뭐 잘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아직 한 번도 못했는데 저 사람들은 벌써 두 번이나 했네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고 뭐 사실 뭐 재혼이나 이런 건 이제 뭐 흠이 되거나 이런 세상은 아니긴 한데 맞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참 그런 과정을 또 본의 아니게 시청자인 저희들이 또 다 알게 된 상황이다 보니까 다 어떻게 보면 나 아는 오빠, 아는 형, 아는 누나, 아는 언니가 결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좀 잔잔한 감동. 실제로 시청률도 9%가 넘었대요. 와. 그래서 이게 뭐 시청률 잘 나오려고 뭐 진행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그런 진심들이 전해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시청자들의 호응도 얻었다. 그런 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두 분이 더 행복하게 좀 실패했던 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3일 날 가족분들끼리 식사자를 만들어서 뭐 이제 세레머니 했으니까 좀 양가가 이제 만나서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리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될 것 같다는 말씀을. 근데 사실 두 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되게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연예인 커플인 것 같아요. 뭐 두 분 다 한 번은 이제 좀 상처도 있었고 또 꽤 오랫동안 굉장히 좀 선한 이미지로 서로 또 활동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열애를 공개하고 결혼까지 가는 과정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자기 사생활이 드러난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에 대한 배려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좀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강수지 씨 자녀가 있으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사는 건지 아니면 따님은 따로 이제 독립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뭐 좀 정리되지 않을까요?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약간 이것도 약간 보면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아까 그 저기 이성원 씨 사안을 보면 약간 대중들의 제 아버님 두 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나는 이제 뭐 연예인이고 나발이고 그런 시선이 대중의 마음이 이제 더 많이 들어가네. 근데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까? 충분히 그렇게 궁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은 결혼을 하시고 뭐 차차 결정하시지 않을까. 그거를 뭐 본인이 굳이 알리고 싶지 않은데 저희가 이게 알아내야 되나 싶은 생각은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잔인해야죠. 근데 자연스럽게 뭐 과정이 있다면은 알려지게 되면 또 전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소식을 또 전해드릴게요. 이것도 약간 이다원 기자하고 관계가 있는 소식인데 제가 여기다 한 건을 더해서 두 건의 결혼 소식을 같이 지금에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두 분을 소개해 주시죠. 오늘 일단 16일 날 먼저 알려진 15일 날 먼저 알려진 것부터 할게요. 15일 날 알려진 안일권 씨 개그맨 안일권 씨. 제가 좋아하는 개그맨. 네, 안일권 씨. 안일권 씨가 결혼합니까? 네, 결혼 소식입니다. 일권이 결혼하는구나. 안 친한가 봐요. 일권이라고 하면서 지금 결혼 소식 모르는 거 보니까. 왜냐하면 저하고 이제 동갑 친구고 제가 총각일 때는 같이 많이 놀았어요. 그러다가 제 결혼식에 그 친구가 뭐 오는 것까지는 다 얘기가 잘 됐어. 그러고 나서 결혼과 동시에 제가 이제 애 낳고 바쁘니까 총각 친구들하고는 연락을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친구하고 연락 안 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나버렸어요. 그렇게 오래됐구나. 네,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갔어요. 안일권 씨가 이제 9월 29일 날 잘 기억해 주세요. 9월 29일 날 꼭 가야 되겠구나. 네, 서울 모처에서 어차피 전화 올 거야 그때쯤. 한번 만나겠죠. 자기도 낸 게 있으니 뭐 받으려 하겠지. 10살 연하의 금융종사원, 은행원입니다. 네, 은행원과 결혼을 하는데요.
사실은 또 이것도 비하인드가 제가 네. 안일권 씨의 결혼 소식을 알고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요.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친한 그 배우분과 술자리를 약속을 하고 나갔는데 그 자리에 안일권 씨가 계신 거예요. 아니 뭐야 이거 뭐야 내가 확인하는 신에 계시군요. 근데 이제 안일권 씨가 이제 여자친구분도 같이 데리고 나오신 거죠. 근데 처음에는 현장을 잡았나? 기자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가분수할 수도 있는. 네, 불편하실 수도 있죠. 게다가 연예인이 친한 형께 만나러 이제 그 결혼 얘기하려고 왔는데 모르는 그 분이 한번 끼었는데 게다가 여자친구 있는데 기자야. 이러면 정말 불편할 수 있어서 어떻게 하지? 저도 괜히 좀 마음이 그래서 나 결국 그냥 제가 말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뭐 기자고 그랬더니 이제 안일권 씨가 되게 굉장히 쿨하게 뭐 괜찮아요. 연예 기사만 안 쓰면 되죠. 제가 연예부 기자입니다. 연예부 기자예요. 그리고 사실 안일권 씨가 9월에 결혼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우와, 기사를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막 속이는 건 저도 싫으니까요. 속이는 건 저도 싫으니까요. 근데 뭐 속이 술자리다 이런 거 보다 보니까 그냥 영원히 속일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기를 나눠 보는데 사실 안일권 씨보다는 안일권 씨가 정말 좋은 분이지만 그 여자친구분이 굉장히 참하고 너무 괜찮은 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습니다. 쓰는 거를.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부탁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9월이 있고 조금 멀어서 조금 조심스럽고 그 친구 자체도 굉장히 좀 침착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어요. 여자분도. 그래서 그러니까 안일권 씨가 저한테 계속 그 부탁을 했는데 그분은 부탁하진 않았지만 여자친구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인터뷰 이 기사가 어쨌든 나오긴 나올 거 아니냐. 누구라도 단독을 쓸 텐데 그때 가장 먼저 나한테 인터뷰를 하자. 그럼 내가 제일 먼저 근데 또 고맙게도 안일권 씨가 기사가 또 제가 또 기사 나온 건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보내줬어요. 기사 나왔네요. 전화 주시죠. 근데 또 고맙게도 안 할 수도 있죠. 근데 고맙게도 먼저 전화해서 미안하다 이러시면서 미안해요 막 이렇게 기사가 나올 줄 몰랐어요. 자기가 사실은 말렸대요. 자기 이다운 기자랑 치는데 이거 나가면 큰일 난다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제가 안 쓴다고 얘기도 했고 이렇게 먼저 전화 주셔서 같이 인터뷰 하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좋은 소식 더 있으면 알려주시는 거고 이렇게 나가는 거다. 그랬더니만 이제 또 여자 친구분도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저한테 이제 감사하다고 이랬었죠. 근데 단독을 낙종을 한 거잖아요, 저는 사실. 낙종을 했는데도 약간 그때는 기분이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한 경험이긴 하네요. 네, 독특한 경험이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진 소식이 또 있었죠. 네, 이번에는 제가 단독을 썼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아니 자기 자랑하러 오시면 그거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네요.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해할 수 있죠. 자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저도 뭐 약간 부러우시면은 황영진 씨처럼 이렇게 기자를 아니야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영턱스 클럽 최승민 씨가 드디어 결혼을 합니까? 발표했습니다. 네, 결혼합니다. 10살 연하의 또 10살이에요? 비연예인 여자친구인데요. 이제 지금 최승민 씨가 73년생이면 몇 살이죠? 46인 거죠. 46이죠. 저희보다 6 네, 근데 이제 어쨌든 10살 연하, 83년생의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12월에 결혼식을 하시는데요. 교제 한 3년 정도 교제를 하셨고요. 사실은 이제 뭐 조금 늦은 나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왜 그럼 결혼을 결심을 하셨는지. 뭐 한 45, 46 넘어가 사실 결혼에 좀 초탈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되면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게 자기가 이 연예계 생활, 춤을 많이 오래 추고 연예계 생활을 하다 보니 일반적인 사회성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잘 모르고 하다못해 작은 뭐 사업 하나를 설립해도 거기 들어가는 부수적인 서류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모른다. 그런데 내 여자친구는 묵묵히 굉장히 야무지고 현명한 친구라서 묵묵히 내 옆에서 그걸 다 도와주고 자신을 꽉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여자다. 그리고 굉장히 무엇보다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같이 살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12월 달에 결혼식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원래 이제 날짜를 잡았는데 이건 좀 재밌는 얘기죠. 날짜를 잡았는데 날짜 잡고 예식장 빼고는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친한 웨딩 업체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에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가 잘 됐나 봐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원래 날짜가 잡혀 있었어요. 예식장 예약을 했는데 예식장을 다시 잡을 것 같다. 그래서 날짜만 조금 빼달라. 그래서 우리 봉구 대표님 아닙니까? 네, 날짜 빼고. 아니 누군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누가 봉구 형인데 뭐. 조봉구 씨 바빠졌네 좀. 아무튼 기사도 쓰고 연결도 해주고 뭐 최승민 씨도 굉장히 좀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업체에게 그 어떤 견적이 얼마나 적극 하십니까? 견적이. 그리고 또 이제 조 대표님께서 이거 확정인가요? 조봉구 대표 확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 네. 안일건 씨도 조봉구 씨 아닙니까? 그 한임에서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두 개가 엮여 있는 거 보니까. 그 아닙니다. 근데 따로예요? 따로 지지를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협찬이 그래 되면 패키지로 두 분이 가면. 네. 근데 연결도 해주고 하는데 참 이렇게 이정훈 기자한테 좋아서 좀 사례도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안 해? 참 저희 또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죠. 사례는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그들이 이렇게,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오, 거고. 네. 굉장히 좋은 마인드. 왜냐면 전 이미 행복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또 행복한 이다운 기자의 이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렸고. 말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롤러코스터 같아요. 아까 막 애증에 그러더니만. 야, 좋게 끝나서 다행이네요. 네. 이번 그래도 마무리가 깔끔하게 좋게 끝나서. 저희가 이제 많은 소식 좀 전하는 바람에 시간이 약간 좀 오버됐는데 네. 일단 저희 이제 2교시에서 저희 또 이제 지금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드라마 2편을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잠시 후에 좀 2편 나의 아저씨 그리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둘 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커플들이 나오죠. 네. 요즘 뭐 이정 기자의 또 얘기가 궁금하긴 해요. 그 저 부분을 완전 기대해 건의합니다. 주시면서 건의했어요. 네?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와요? 그분들 만나러? 그 제작 발표회는 갔다 왔죠. 알겠습니다. 2교시에 전해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네.